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 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금속분의 정의입니다. 금속분의 정의 중에서 이제 괄호 안에 이제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자,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자, 구리분, 니켈분 및 몇 마이크로미터예요? 바로 150이죠. 150.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150과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간은 30일 이내에 선임 또는 재선임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 기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신고 기간은 바로 14일 이내입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자, 소방시설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맞습니다. 다음 3번,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자, 취소된 날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사람. 자, 지금 보시면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바로 결격 사유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이렇게, 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입니다. 2년. 2년이 지나야 새롭게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자,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제품 검사 중지 처분 및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자, 이게 정답이죠. 1번이 이제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거짓 말이죠, 거짓.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면 이건 무조건 취소예요.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면 무조건 취소라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이것도 취소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취소예요. 그리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것도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보기 중에서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시험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만 중지 처벌을 받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규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맞는 거죠? 예, 소방안전관리자 맞고요. 2번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맞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3번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회원 자격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에 소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 근무 연수도 해당이 안 돼요. 이 자체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제 해당 문제는 위험물의 정의 중에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이라 함은 이것 또는 발화성,
이게 뭐예요? 바로 인화성이죠.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기억은 인화성, 니은은 대통령령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위력을 사용해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나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좀 벌이 크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바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 잘못됐죠. 자,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할 때에는 자,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선임할 때도 자, 15일 이내가 아니에요. 바로 30일 이내에 재선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부터 자 바로 신고 기간은 똑같아요. 안전관리 똑같아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2번은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내용을 보시면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에 그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30일까지만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4번도 뭐 틀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설명이 잘 된 걸 고르시면 돼요. 자, 1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자, 근린생활입니다. 근린생활인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정답 1번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자, 2번에 교육 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연면적이 틀렸죠? 자, 이 합숙소의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요게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의료 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이다. 이것도 면적이 틀렸습니다. 면적. 자, 이게 아니죠? 자, 이 면적이 아니고요. 바로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미만이 맞죠. 6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다음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다. 예, 틀렸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바뀌었어요. 면적이. 여기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6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보유해야 할 공지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는 그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지 10배 초과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예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다.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자, 보유 공지가 얼마예요? 3m 이상이 되는 거고요. 3m 이상. 그리고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초과예요. 10배 초과. 10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유 공지가 더 넓어야 되겠죠? 그렇죠? 길어야 되겠죠? 일단은 5m 이상이 되는 거죠. 5m 이상.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소방기술사, 2번 소방시설관리사, 3번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번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래서 보기 중에 4번 틀렸죠? 이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이 아니고요. 좀 더 길어야 돼요. 5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이렇게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맞는 거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자, 맞는 거고요. 2번에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렸죠.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4번.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지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의 권한, 업무의 권한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사명령 할 수 있는 거죠. 맞고요. 2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이건 누구의 업무죠? 이것은 바로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시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의 업무의 권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맞는 거죠? 목조 건축물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번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틀렸죠? 노유자 시설은 바닥 면적이 300이 아니에요. 3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고요. 4번에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여기 보시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 제출 기한이 있죠. 자, 며칠 이내에요? 변경한 날로부터 바로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3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어때요? 1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맞고요. 이상 맞고요. 2번 물류 터미널을 제외한 창고 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것도 맞는 기준이죠. 5,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3번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및 창고 시설, 물류 터미널이죠.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네, 3번도 틀린 부분 없습니다. 맞고요. 4번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틀렸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에요. 얼마냐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맞는 거죠. 5,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인데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급수탑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맞는 거죠?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 1.5 이상 1.7 이하 맞는 거고요. 자, 2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고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틀렸습니다. 자,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이제 100mm가 아니죠. 바로 65mm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3번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다 맞는 거네요. 60cm 이상, 60cm 이상. 다 맞고요. 4번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이것도 맞는 기준이죠.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해야 하는 설비가 있어요. 자, 어떤 설비들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소화기구가 있어요. 소화기구. 소화기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상경보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 네 번째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속보 설비.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 자, 이 다섯 가지의 설비만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게 2번에 있죠. 비상경보 설비가 여기 있죠.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시장 지역 맞죠? 시장 지역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좀 이상하죠?
소방 출동로가 있는데 굳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없는 지역이죠. 없는 지역. 예.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것도 맞죠? 4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곳은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자 보시면 자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에 일반 감리업자가 감리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죠. 원자력 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성과 보안성 때문에 일반적인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별도로 감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